예, 반갑습니다. 어저께 잠들 잘 주무셨어요? 예, 잘 주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 애터미의 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와서 저는 이제 돈을 벌려고 왔던 거죠. 왔었는데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뭐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새로운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받으면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데 너무너무 뭐 기와집을 지었다가 깼다가 다시 지었다가 깼다가 그런 걸 굉장히 반복했었어요. 제가 원래 제주도 촌놈입니다. 촌놈처럼 생겼어요? 제주도 촌놈인데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제주에서 부산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지금 북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촌놈이 출세했다. 출세한 거 맞죠? 오늘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저번 달에 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을 갔었습니다. 대만을 갔었는데 뭐 제가 중국어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 신혼여행 빼고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터미를 만나가지고 대만을 갔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중국 단어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3일 밤낮을 애워가지고 외운 단어예요. 뭘까요? 예, 따자하오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따자오 한마디니까요. 타이베이서부터 타이중, 까오션까지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한류의 뭐 스타인 것처럼.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환호하고 엄청나게 좋아했을까요? 제가 잘났을까요? 애터미가 잘난 걸까요? 예, 바로 제 뒤에는 애터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처럼 진짜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이 애터미를 만나니까 마법처럼 이렇게 성공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저도 성공을 했는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성공을 할까요? 못할까요? 예, 합니다. 단 이게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시는 분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커다랗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에서 태어났는데 제주에서도 시골에 태어났습니다. 시골에 태어났는데 철이 들면서부터 제가 항상 봐왔던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사이가 좋으세요. 그런데 가끔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얌전하던 분이 술만 드시면 옛날 생각이 나면서 세상을 너무너무 한탄하면서 그렇게 싸움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저희 부모님처럼 저희 아버님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눈초리가 아니라요, 이거 사랑스러운 눈초리입니다. 가 아니라 아버님을 바라볼 때는요 이렇게 째려봅니다. 이렇게. 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다 보니까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나를 싫어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아버님한테 구박을 받은 이유가 어렸을 적부터 아버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못 벌고 그렇게 어머님하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원망을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저도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앞에도 엄청나게 커다란 아픔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는 느낌이었는데요, 어렴풋이 흐느끼는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흐느끼는 소리가. 그래서 눈을 살며시 떴더니 제 옆에서 와이프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딸이, 지금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때 당시 그 딸이 나이가 2살인가 3살인 것 같은데 자기 엄마 손을 잡고는 같이 울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제가 그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던 그 눈빛하고 똑같았습니다. 섬찟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도 똑같이 가난의 사슬을 끊지 못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오한이 들면서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싶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잘못됐다고
빌면서 제가 다시 한번 크게 다짐을 합니다. 진짜 내가 부자로 살아야겠다. 진짜 이 가난의 사슬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진짜 제대로 된 걸 찾아봐야 해서 여러 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그것도 시골에서 평범한 대학을 나온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부자가 될 만한 일 자체가 없더라고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의 그 눈빛을 보기 싫어가지고요, 저는 계속 찾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호주 유학을 갔다 왔던 친구를 만났는데, 호주 유학까지 갔다 오면 굉장히 잘난 거잖아요. 왜 그 친구가 나보고 뭐 하냐고 그러길래 그냥 일반 직장 다닌다고 했더니 자기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지금 호주 유학 갔다 와서 사업을 한답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시간이 좀 되면 놀러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늦게 찾아갔습니다. 퇴근하고 갔더니 뭐였을까요? 예, 다단계였습니다. 다단계였고요. 제가 처음 거기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는 분명히 부자가 될 걸 찾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담감은 없었어요. 다단계지만.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보다 나은 친구가 선택한 일이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들어봤더니 저처럼 특별한 능력이 없지만, 돈이 없지만 진짜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다음날 성공한 사람의 강의가 있으니까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나가가지고요, 뻥을 쳐가지고, 급한 일 있다고 뻥 쳐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딱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내가 찾던 거였습니다. 무자본에 무점포에 진짜 내가 열심히만 뛰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고민하고 나서 다음날 가자마자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대단하죠? 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원래 제가 조금 단순 무식해가지고요, 일단 희망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이 희망을 보면서요, 그냥 바로 놓고 제가 전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네트워크가 여자 기능성 속옷을 취급하는 회사였어요. 제가 그때 여성분들의 몸매가 그렇게 다양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다양하더라고요. 가지각색으로.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몸매가 그렇게 수시로 바뀌는 줄 몰랐어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일자 몸매였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S라인으로 변하더라고요. 제가 입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 여자 기능성 속옷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를 이제 저 대신 입혔는데, 저희 와이프도 저는 이제 결혼을 할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얼굴만 보고 결혼했거든요. 얼굴만 보고 결혼하다 보니까 몸매가 진짜 아닌데요, 그 속옷을 보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를 입혀야 되잖아요. 제가 못 입으니까 딱 입혔어요. 근데 딱 입혀가지고 그날 이제 스폰서가 와가지고 옷을 딱 입혀줬어요. 밖으로 딱 나왔는데 주위에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때 당시는 처음 네트워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사람 초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와이프가 딱 입고 나오던데, 나오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몸매가 싹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거울을 싹 보더니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상을 막 쓰는 겁니다. 인상을 왜 썼을까요? 인상을 막 쓰는데 제가 궁금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사람들 막 있는데, 옆에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숨 막혀서 죽겠답니다. 제가 뭐란지 아세요? 죽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니 주위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숨 막혀 죽겠다 그러면 그걸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그 일에 완전히 몰입을 했습니다. 몰입을 해가지고요, 처음 저한테 그 네트워크를 전해주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주도는 좁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만 사업을 하면 안 된대요. 최소한 비행기를 100번을 타야 된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자면 안 되고 12시간 이상 일해야 된대요. 제가 단순 무식합니다. 그걸 그대로 다 따라했어요. 거의 3년 이상을요. 제주도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갔고요. 제가 지금 수도권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수도권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올라왔는데 63빌딩 아시죠? 63빌딩 모르세요? 저는 63빌딩을 몰랐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는데 63빌딩을 제가 올라가 보질 못했어요.
근데요, 63빌딩에 여자분들 속옷 입히러 간 적이 있어요. 속옷 입히러는.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뛰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아이 분유값이 없다고. 아이 분유값이 없다고. 왜냐면 그때 당시 또 제가 제가 애가 셋인데 셋째가 태어났었거든요. 근데 아이 분유값이 없답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분유값이 없대요. 카드 있잖아 했더니 뭐란지 아세요? 카드 7개가 다 막혔답니다. 카드 7개가. 그때 당시 제가 돈이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카드로 계속적으로 돌리다 보니까요, 카드 돌려막기를 해가지고 7개가 막힌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더니 분명히 나는 꿈을 쫓아서 열심히 뛰고 있었지만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경비는 계속 쓰고 있었죠. 그 다음에 집에서 생활비는 나가야죠.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점점점 부자가 되려고 시작했던 게 점점점 가난뱅이로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이거는 아니구나 할 때쯤 또 다른 정보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속옷을 팔 때는요, 속옷 자체가 재구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을 사면 계속 입고요, 어떤 사람은 입다가 안 입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뛰면서 계속 일어나지만 결과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뭔가 재구매가 나오지 않는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힘든 때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핸드폰 아시죠? 핸드폰은 자발적 재구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더니요, 제가 알고 있던 그 네트워크, 물류 네트워크보다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왜? 핸드폰 하나만 만들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쓰는 핸드폰 요금이 올라와가지고 나는 또 큰 부자가 될 수 있대. 그 비전 자체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요즘 또 제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얘기한 거 똑같아요. 뭐 대기업 임원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단통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실제로 제가 통신 네트워크를 한 1년 정도 해봤는데요, 물류할 때는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받은 적이 있는데 통신 네트워크 할 때는요 13만 원인가 받은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돈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카드 7개가 끝났을 때 와이프 카드 7개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 카드. 와이프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나중에 카드 한 번도 안 써보고 신용불량자 됐다고 했었거든요. 여하튼 그 7개를 만들 때 제가 그 통신 네트워크 센터를 제가 차렸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7년을 했습니다. 7년. 중간중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7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완전히 완벽한 거지가 됐습니다. 분명히 나는 꿈을 찾아서 갔고 부자가 되려고 갔는데요, 이제는 생활비를 걱정하고 끼니를 걱정하는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아이는 셋입니다. 노모를 모시고 있어요. 와이프까지 포함해서 5식구예요. 있는 건 빚밖에 없더라고요. 빚이 정확히 그때 당시 1억 4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막내 때문에 사실은 제가 못 갔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만 둘이면 와이프가 혼자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셋까지는 키우기가 여자 혼자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분유값이라도 어떻게 벌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밑바닥으로 해가지고 노가다도 뛰고 그 다음에 운전도 하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험회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막판에 들어가는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보험 쪽으로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공을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금융 쪽으로도 좀 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금융이래요. 들어가서 제가 금융이 아닌 건 알았는데 들어갈 때는 분명히 금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들어갈 때 면접 볼 때도요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완전히 신용불량자잖아요. 저도 신용불량자, 와이프도 신용불량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 면접 보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걸 관리하냐고. 그래서 그분한테 사정을 한 게 나는 진짜 열심히 살면서 부자가 되려고 했지
내가 나쁜 짓 해서 이렇게 망해먹은 거 아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신용회복을 하면서 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신용회복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험을 시작하고 있을 때쯤 이제 애터미의 정보가 저한테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 기간이 한 7년 동안을 한 거예요. 물류통신. 제가 마지막 얘기는 안 했는데 마지막에 했던 게 펀드예요. 펀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 요즘 또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 죽는 일입니다. 근데 그 정보가 왔는데 제 입장에선 애터미 정보가 왔는데 제가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안 됐고 내 주위에 다단계에서 돈 번 인간 꼴을 못 봤어요. 말로들은 다 돈 벌어요. 근데 실제 돈 번 사람을 못 봤어요. 실제로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정도지 거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절대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애터미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이요, 갑질을 하더라고요. 갑질. 갑질이 뭔지 아시죠? 바로 제 보험 고객입니다. 고객도요, 작은 고객이 아니라 저의 생명이 은인 같은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보험업을 안 할 때 애터미를 만났다면 절대로 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귀를 막았어요. 왜? 똑같은 거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대충 통밥을 긁려봤더니 이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왜 느낌이 안 될 것 같았냐면요, 사람이 소비자가 너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따가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이 네트워크에서 사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면서 절대 못하게 4개월 동안을 거꾸로 그 스폰서를 말렸어요. 제발 진흙탕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분은 절대로 진흙탕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계속 반복했었어요. 근데요, 그분은 참 대단한 분 같아. 4개월 동안을요, 한 달에 한 2번 꼴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듣기는 저 계속 들었습니다. 일로 듣고 일로 넘겼지만. 그러다가요, 마지막에 진짜 이제 더 이상 안 시달려도 되겠구나. 요 3세트만 사주면 끝났구나. 그 마음으로 해서 3세트를 샀습니다. 근데 인간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3세트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세트를 또 강매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냐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배드민턴 치는 학교 선생님한테 강매를 했어요. 그분은 제가 배드민턴을 안 쳐주면 그날 하루 재미가 없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줬는데 안 사면 그분은 재미가 없을 거잖아. 그래서 사준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그분이요,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주위 사람들이 얼굴이 이상해진대. 너 보톡스 맞았냐 그러고, 야, 너 모공 막 이렇게 컸던 게 다 들어간다 그러고, 지가 이상한 거예요, 지가.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요, 이 화장품 어디서 구하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애터미 하기 싫은데 자꾸 물어보니까 연결을 시켜줬는데요, 12개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좀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다단계는 사람을 끌고 가서 왕창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그래야 한 번씩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제품 자체가 계속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걸 알아보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갖고 있겠다는 생각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보고요, 이거 그러면 제대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더니 속리산의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곳을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나 맨날 그런 거는 허구한 날 그거 다녔는데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르대. 속으로는요, 뭐가 달라, 똑같겠지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의심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는 회장님이 거의 4시간 5시간씩 강의를 하셨었는데, 강의를 딱 들으면서요, 막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데 막 식은땀 날 정도로 막 이렇게 돋는 거예요. 다른 거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단순한데 다른 어떤 말보다 저한테 꽂혔던 건 딱 하나였어요. 진짜 좋은 제품을 진짜 싸게만 판다면 소비자는 엄청 온다는 말. 그 말이요, 저한테는 엄청 큰 거였어요. 저도 어차피 경제학 공부는 했거든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좋은 제품 싸게만 계속 팔아준다 그러면 안 될 이유는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내부적으로 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공헌하며 이런 어떤 삶의 인식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머리가 뒤집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밤중에요. 아까 제가 초기에 물어본 이유가 밤중에 막 머릿속에서요. 막 뱅글뱅글 들면서 지금 막 이 몸이요.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빨리 당장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제주도로. 지금 내일은 신경도 못 쓰이겠고 당장 내려가고 싶은 게 그 밤중에. 그런 느낌으로 있으면서 다음 날까지 듣고 나서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집으로 가자마자 바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 안 하고 나 애터미 다시 한 번만 해본다고. 다단계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해본다고. 집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 사장님들이 상상한 건 좀 다르게 흘렀어요. 와이프가요, 한 번 쳐다보더니 끝내더라고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으냐면요, 그 전까지 그렇게 고생을 해왔으니까 너 똑같이 또 고생해봐라 이런 느낌이더라고.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요, 드러눕더라고요. 어머니가 3일 동안을 드러놓았어요. 또 그런 꼴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드러누웠는데 저는요, 굳게 진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 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 보고 내가 이거 못하면 죽을 것 같고요, 내가 이거에서 실패하면 머리 깎고 제가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뭐 그럼 알아서 해라까지는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주위에 이제 애터미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은 잘 나가더라고요. 제품은 잘 나갔는데요,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왜 그러냐면요, 다른 거 할 때도 다 돈 번다고 했잖아요. 신용 자체가 아예 그냥 나쁜 표현으로 해서 걸레가 돼버린 거예요. 신용 자체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나랑 같이 뛰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요. 뭐만 나오느냐, 물건만 써주는 거야. 왜? 물건은 싸고 좋으니까. 근데 물건만 나갔다고 해서 제가 돈이 되나요? 안 됩니다. 물건만 나가서는 돈이 안 됩니다. 같이 뛰는 사람이 생겨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아, 제주도에서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다겠구나. 이 제주도를 떠나서 육지로 올라가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싸고 좋은 제품이라면 무조건 길 가는 사람 잡고도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바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김해에서. 옛날에 다단계 할 때 조금 알았던 분인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6년 동안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와요. 보험 들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뭐란지 아세요? 보험 말고 화장품 하나 써달라고 딱 이랬더니 하는 말이 또 멋진 말이에요. 또 다단계 시작했냐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요, 다단계고 10단계고 필요 없고 진짜 싸고 좋으니까 한 번만 써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인간성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보내달래요. 근데 보내달라는 말이 저는 와달라는 말로 들려가지고 바로 비행기 타고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래서 올라왔더니 너 말고 화장품 보내라고. 그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화장품을 보냈더니 그분도요, 3, 4일이 지나니까 전화 와서 소개는 좀 시켜주겠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올라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놓고 원룸을 빌렸습니다. 돈이 워낙 없어서요, 200만 원에 28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에 30만 원으로 계약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있던 돈이 10만 원에 여기 결혼식 반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 다음에 보험을 할 때 그 실효가 돼가지고 남아있는 보험, 그게 제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올라와서 그때부터 애터미 제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써봐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이따 얘기할 오토 판매사, 제가 6개월 정도 했을 때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한 200 정도가 되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나면서 400, 2년이니까 800, 2년 반이 됐을 때 1000만 원을 돌파했고, 지금은 제가 작년 연봉이 한 2억 4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제가 거쳤습니다. 그러면 뭐냐? 제가 똑똑하지도 않고 별로 잘난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됐는데, 왜 유독 애터미는 만났더니 마법처럼 이렇게 좋은 일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 바로 핵심은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바로 이 기초가 되는 오토 판매사에 있었습니다. 오토 판매사.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 내용 자체는 가장 단순하더라고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 자체는요,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가장 단순한 거를 반복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오토 판매사를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토 판매사.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애터미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오토 소비자가 필요합니다. 오토 소비자를 만들려면요, 오토 소비자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오토 소비자는 자발적인 재구매를 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타발적하고는 달라요. 타발적 알죠?
누군가 막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같은 경우에는 타발적 구매예요. 누군가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 와서 계속 나를 설득시켰을 때만 사. 그리고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설득시키면 사. 그게 타발적이에요. 자발적은 뭐냐면 한 번 사면 누가 얘기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사는 게 바로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오토 소비자,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하는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이 오토 소비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가 봤더니요, 어차피 애터미는 유통회사고 유통회사는 제품을 취급하는데 그 상품 자체가 품질이 엄청나게 우수하고 가격이 싸야만이 바로 오토 소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게 되면 절대로 오토 소비자는 만들 수가 없어요. 뭐는 만들 수 있느냐? 타발적 소비자는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특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는요, 대부분이 품질은 나름대로 좋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들 중에 일부들만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요, 바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네트워크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요,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 부류가 존재를 합니다. 첫째는요,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업자예요. 세 번째는요,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네트워크들은요, 회사들이 목적 자체가 이익 추구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과는 상관없이 어떻든 간에 이익 자체를 내기 위해서 비싸게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사업자는 뭐예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는요, 좋은 제품을 싸게 써야 되는 게 소비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네트워크들은 어차피 비싼 제품을 사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타발적 구매를 시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기능성 속옷을 만나서요,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제품을 써보고 시작했을까요? 제품 얘기만 듣고 시작했을까요? 우리 여기 오신 오늘 사장님들 중에서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 나는 애터미의 제품 한 번도 안 써보고 애터미가 돈을 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까지 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분들은 애터미는요, 제품을 써보고 제품 체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저는요, 제품은 하나도 써보지 않았어요. 제품은 하나도 써보지 않고요, 돈을 번다고 해서 왔습니다. 돈을 번다고 해서 사업자로 와서 사업자가 됐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제품을 사야 됐습니다. 근데 제품을 저는 얼마어치를 샀냐면 2천만 원어치를 샀었어요. 2천만 원어치. 왜 제가 여자 기능성 속옷을 2천만 원어치 산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몸매가 다양해서 그래요. 여자분들의 몸매가. 왜? 사이즈별로 다 있어야 되잖아요. 입혀봐야 되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 자체가 돈을 벌기에 사업자로 출발해서 제품을 샀지 내가 제품을 써보고 사업자가 되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요, 애터미는 이렇게 가더라고요. 애터미는요, 회사가 있으면요, 소비자로 먼저 출발을 합니다. 아까처럼, 여기처럼 소비자로 출발했는데 제품을 써봤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야, 이것 갖고는 소비자 만들기 쉽다 생각을 해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두 개 차이가 뭐냐? 바로 사업자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사람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해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한 사람은, 우리가 이 네트워크에 아무리 점포가 없다고 하지만 점포하고 똑같다는 거죠. 사업을 하겠다는 건 돈을 벌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 수원에 이 점포가, 예를 들어 식당이라고 치면요, 식당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야, 이 식당이 돈 된다 그래가지고요, 식당을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와보신 분은 여기에 파는 음식이 맛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또 식당을 차려요. 그리고 또 식당을 차려요. 또 식당을 차려요. 또 식당을 차려요. 식당만 계속 차립니다. 그러면요, 식당을 차릴 때 있는 마진은 올라와요. 왜? 소개비로 올라오겠죠. 위로. 근데 식당만 다 차려놓고 손님이 없어요. 뭐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네트워크들은 사업자, 돈을 벌겠다는 사람 위주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자 자체가 원하질 않아. 왜? 소비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좋은 물건을 싸게 쓰고 싶은데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제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쓰느냐? 내가 사업자가 되면 쓰는 거예요. 사업자가 됐을 때만이 소비자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애터미는 봤더니요, 처음부터 소비자로 출발을 해요. 소비자로 출발해서 제품을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주위의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이렇게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저도 시작을 할 때요, 애터미 시작을 할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려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업은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품 세 세트가 저한테 전달이 됐는데 제품 세 세트가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 제품들이 사람을 몰고 오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것처럼 소비자를 통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토 판매사예요. 자, 보세요. 오토 판매사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오토 소비자가 만들어졌고, 오토 소비자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오토 소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 오토 판매사의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치를 보면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1일부터 15일까지, 그 다음에 16일부터 30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의 매출 실적이 있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팔다 보니까 그 싸게 파는 것들이 오토 소비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쭉 했는데, 그러면 이 오토 소비자가 요 안에서 매달 오토로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그 다음에 16일부터 30일까지 250만 포인트, 250포인트가 만들어지는데 요 오토 소비자가 여기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업자로만 채워지면요, 오토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오토 소비자는 이 안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주려면 요 오토 소비자가 몇 명 정도가 필요할까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제품을 쭉 쓴 포인트를 해봤더니 보편적으로는요, 5만 포인트에서 약 10만 포인트 정도를 쓰는 소비자가 많더라고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따진다면 이거는 25명에서 50명 정도. 똑같이 25명에서 50명 정도. 그래서 합이 한 달에 약 100명 정도의 오토 소비자만 만들면 나는 자발적으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토 판매사가 되면 어떤 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토 판매사가 되면요,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연금성 소득이 창출이 됩니다. 이 바로 연금성 소득이 되려면 여기에 오토 소비자가 돼요.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면서 이 매출 자체가 고정적으로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200만 원에서요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소비자 100명 정도만 만들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100명, 이 좋은 제품 싸게 파는 회사에서 요 100명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웠습니까?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 들을 때 귀를 막고 들었지만 이거는 들었잖아요.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사업자하고 소비자가 있으면요, 일반 네트워크에서는요, 사업자가 돼야만이 소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애터미는 요 소비자 만드는 게요, 일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에서 김해 올라와가지고요, 그 한 사람 통해서 소개받기 시작한 게 지금 6개월 동안 만들어낸 소비자만 해도 거의 한 500명 이상을 만든 것 같아요. 500명 이상을. 무슨 말이냐면요, 제품이 좋고 싸다면 나의 시간과 노력만 가지면 다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시간, 노력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능력이야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하고 노력은 내가 간절하게 뭔가 성공을 원한다면 다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럼 100명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중요한 건요, 요 100명만 만들어지면 연금성 소득 2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에서 400을. 우리 사장님들 200, 400 하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일반적인 200, 400은 작다고 말하는 사람도요, 연금성 200, 400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우리 요즘 그 금리가 엄청 떨어진 거 아시죠? 거의 뭐 1%, 2%대 금리인데 은행에다요 10억 정도를 넣어놔야 받을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거기다가요, 내가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다 치면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짜리 연금보험 가입하고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불입을 하고 10년 동안 기다려야 나오는 돈이 이 돈이에요. 그러면 내가 소비자 100명, 100명, 200명 만들어서 매달 200에서 400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야, 그래도 대답 안 하네요. 그래도 끝끝내. 중요한 건요, 사실 요즘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말인데 벌써 얘기하는데요, 하도 반응이 없어서 200만 원, 400만 원 버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200만 원에서요 400만 원 벌려면요, 요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요, 제가 대만 가서도 그거 느꼈는데, 대만도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22,000 NT세대라 그래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르면 77만 원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대요. 200에서 400 벌려면요 사실은 웬만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시간도 8시간 이상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요 돈을 번다 그러면요, 시간 투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소비자 100명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소비자 하나씩만 만든다 쳐요. 며칠 걸려요? 싸고 좋은 물건 가지고 소비자 만드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내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100일, 이거 잡고 100일, 1년이면 만들겠다. 1년이면 요것도. 그래서 제가 요 오토 판매사는요, 개인이 나 혼자서 시간과 노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내 혼자만으로. 절대로 오토 판매사 이상은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혼자서는. 하지만 개인의 능력 말고 시간하고 노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렇다면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이쪽 좀 반응이 오네요. 예. 그래서 이 100명 정도의 소비자를 만들다 보면 이제부터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지. 이 오토 판매사가 되기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제가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소비자 만들면서 계속 제품을 쓰게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소비자를 계속 만들다가 보니까 그 제품을 쓴 사람들 중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좀 생겼어요. 하루는 거제도를 갔어요. 거제도를 제가 계속 소개를 받으면서 거제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딸이 중국 대련에 있는데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 여기 있는 화장품 비비크림 20개를 사갔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중국에서 그걸 가지고 뭐 샵을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저기 원데이 세미나를 갔다 왔더니 그분이 바로 센터를 차리더라고요. 센터를 차려가지고 갔는데 이분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라 그랬더니요, 이게 소비자 만들면서 간 일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자기 목욕탕 동료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찜질방 동료 있죠? 여자분들은 찜질방 가면은 뭐 해요? 수다 떨면서 놀잖아요. 그 수다 떨면서 같이 노는 한 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대. 근데 이분을 소개시켜 줬는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학원 강사를 하셨어요. 학원 강사를 하셨는데요, 해운대에서 뭐 1,000만 원짜리 완전 쪽집게 강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날 여기 온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그냥 전화 한 통화인데, 이분이 원래 아침이 되면 밤 12시까지 학원을 운영하다가 12시 되면 12시까지 찜질방 가서 잠잤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잠을 안 잤대. 근데 우연히 전화가 와가지고 왔는데, 뭐하러 왔냐면 이분 다단계 하는 거 말리러 온 거예요. 말리러 온 건데요, 이분한테 이제 설명도 많이 안 했어요. 우리 그 VOD 있잖아요. VOD에 좋은 제품 싸게 파는 내용을 딱 얘기했더니요, 이분이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더니 잠깐 나갔다 온대요. 나가더니 누굴 데리고 왔어요. 누굴 데리고 왔냐면 남편분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하고 똑같은 걸 반복했더니 알았대. 자기가 알아보겠대.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서요, 혼자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제주도까지 다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요, 진짜 열심히 뛰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뛰더라고요. 뛰면서 이 사람 산하에서 결과가 나온 게 지금 하루에 1,000만 포인트 이상씩 뜨고 있어요. 이 사람 산 하나에서. 그래서 저는 소비자를
소비자를 만들다가요. 아니, 7년 확실히 써도 돼요. 7년이면 확실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저보다 더 미치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이분이 학원 원장님이세요. 셨어요. 이제는 뭐 저희 리더스 클럽까지 올라왔는데, 이분이 학원을 운영하는데요. 학원에 학원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학원 원장이 잘해야죠. 근데 이분은요, 애터미를 딱 시작하더니요, 학원 원장님께서 옆에 이 학원 원장실 옆에다가요, 해모임하고 화장품을 쌓아놨어요.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다 보니까 소비자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6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6개월 만에. 계속적인 소비자 만들면서 200 이상은 유지되면서 소비자 만들다 보니까 이 안에 사업자가 나온 거예요. 이 안에. 그리고요, 요 한쪽은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 라인이 커졌고요. 또 한쪽은요, 시작하자마자 저희 스폰서께서 하도 열심히 뛰긴 하는데 네가 돈이 안 되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했던가 봐요. 지가 아는 사람이 김해에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딱 가자마자 소개시켜줬는데, 이분이 강의를 딱 듣더니 저처럼 똑같이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잘한 게 뭘 잘했냐면요, 회원 등록을 해놓고 집에 가더라고요.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안 오더니 이분이요, 1년 만에 나왔어요. 1년 만에. 1년 만에 나왔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누가 했냐면요, 여기 위에 제주도에서 연결됐던 분이 내가 내버리니까 그 위에 스폰서가 여기에다가 귤도 보내주고 뭐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었던 거야. 그러다가 우리 화장품 중에 카밍케어라고 있죠. 카밍케어를 쓰면서 또 놀랍게 변화를 한 거예요. 그때 나온 겁니다. 1년 만에. 그러니까 1년이 딱 되면서 6개월 됐을 때 200, 1년 되니까 400, 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두 사업자를 통해서 더블 간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토 판매사를 갈 때까지 내 개인적인 능력 가지고 계속,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 가지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자들이 나와서 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어디서 깨졌느냐? 전부 다가 이런 석세스나 원데이 세미나에서 깨진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소비자는 내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들어지는 사업자들은 내 능력 갖고는 절대 못 만들어요. 어디서 만드느냐? 바로 이런 시스템 안에서 만든 겁니다. 결국은 제가 한 일은 뭐냐? 이 안에서 소비자 만들면서 싸고 좋으니까 써보세요. 한 사람들 중에 관심 가진 사람은 가보자고 까지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이 마법 같은 애텀이라는 시스템 속에서는요, 가장 단순한 걸 반복하기만 하면 누구나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좋은 물건 진짜 싸면 본인 입장에서 물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10명 갖다 놓고 물어보세요. 너 진짜 좋은 제품 싸게 팔면 너 쓸래 안 쓸래? 다 쓴대. 다 쓰는 거 맞잖아요. 결국은 내가 할 일은요, 그분들을 체험만 시키는 겁니다. 시간 노력 투자하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체험을 시키다 보면 그 중에서 진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냥 커지는 거지 내 능력 갖고 가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요,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트워크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우리는 네트워크를,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 네트워크 저 네트워크가 뭐 어디 있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진짜 좋은 제품 진짜 싸다면 그것만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다 보면 오토 판매사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큰 성공을 위해서 사업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도 전부 다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지금 이까지 왔는데요, 너무너무 진짜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행복할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어려웠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이렇게 이런 눈으로 쳐다봤던 우리 딸 있죠. 가문 제일 가자마자 저를 껴안습니다. 큰딸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징그러운데 들어가면 껴안습니다. 그 우리 딸은요,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수학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공부하냐고. 아빠랑 애터미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진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애텀이에요. 그래서 요즘요, 지금 책을 읽히는데 어떤 책을 읽히냐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읽히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에게 그렇게 뭐처럼 힘들게 하였던 그 딸도 지금은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요, 지금 69세세요. 69세신데 예전에는요, 길을 가다가 항상 말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면 나는 영세민. 진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엄마, 영세민이라고 해도 아무도 안 도와줘. 제발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부자다 하고 있어요. 왜? 제주도에 집 한 채 샀죠? 그쵸? 그거 박수 치는 겁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김해로 올라와서 사는데요. 그 김해로 어머니가 이번 명절 때도 올라오십니다. 올라오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 있죠? 전화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된 게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좋은 것 같아. 아버님 때문에. 근데 죄송한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미안하게도. 그래서 그 고생을 했던 어머니가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드리거든요. 와이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단계 한다 그래도 한번 쳐다보고 말 정도로 곰탱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속옷을 입히러 갔는데 속옷을 입혀놓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서 숨 막혀 죽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어요 안 입어요? 그렇게 초치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요, 요번에 한마디를 하더라고. 나도 애터미 할까 그러더라고. 하고 싶어 했더니 하는 말이 나가면 안 되겠지? 이러더라고 지가. 근데 그 곰탱이 같은 친구가요, 지금은 여우로 변신을 하더라고. 나 곰이 제주를 그리는 건 TV에서 봤는데요, 곰이 변신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뭐 때문인가요? 뭐 때문이에요? 예,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니까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가 그렇게 완벽하게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차피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이제 진짜 좋은 도구, 마법 같은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애터미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믿기 시작하는 것부터 순서예요. 믿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마법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애터미는 성공만 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애터미에서 가장 큰 성공은 바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익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많이 줘야 됩니다. 희망을 많이 줘야 됩니다. 뭐냐고요? 자, 우리 칫솔 있죠? 칫솔이 990원입니다. 시중 나가니까 마트에서 한 1,600원에 팔아. 뭐예요? 약국 가면 3,500원 팝니다. 내가 우리 친구한테 칫솔을 전달했어요. 내가 좋아요? 우리 친구가 좋아요? 친구가 좋아요. 왜? 친구 1,600원짜리 쓰던 게 990원짜리 쓰면 500원, 600원 이익이잖아요. 나는 그거 PB 얼마 안 올라서 이익 없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분들에게 이익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익을 많이 주는 게 바로 오토 판매사 가는 길이에요. 그 오토 판매사 가는 길 있죠? 지금처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빚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고령화 문제예요. 이런 열악한 미래가 지금 닥쳐 있는데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하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익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 사장님들의 성공은 커지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부터 나가셔서요, 주위에 많이 이익 주고 꿈 주고 희망 주면서 모두 다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가이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